오늘 메뉴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전표 부분에 자산관리라는 메뉴가 지금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표 부분에 이제 일부분이 지금 수정이 되었는데, 2차시 개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개선이 되면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설정이라는 부분에 코드 관리랑 품목 관리 부분이 좀 수정이랑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보시면 코드 관리가 이전에는 일부 메뉴만 좀 있었고, 한 메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관련 코드끼리 조금 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이라는 메뉴가 지금 새로 생겼어요. 자산 관리에 필요한 품목 코드를 만들 수 있게 세 가지 메뉴가 창고랑 분류랑 그리고 규격이라는 네,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창고라는 메뉴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고 메뉴는 그 물리적 이제 장소나 아니면 재고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신규 등록하는 화면에 보시면 코드라고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드 이미 코드를 이제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 관리하실 창고명을 넣어주시면 되고, 창고를 구분할 수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요거 넣는 건 조금 제가 입력된 거 화면을 다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넣어주시면 되고, 이 창고를 사용하실 거면 사용, 안 사용하실 거면 미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비고라던가 추가 항목은 좀 비고 기능이에요. 그냥 텍스트로 길게 나열하게 쓰셔도 되시고, 추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넣어주시면 되세요. 뭐, 여기 해당 창고 담당자라고 하시면 뭐 담당자 넣어주시고, 뭐, 옆에다가 뭐 담당자 이름이라든가 연락처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사용된 예시를 보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제 성미향으로 되어 있는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창고를 하나는 이제 두 개는 영등포 창고랑 구리 창고라고 해서 그 장소를 구분을 줬어요. 그래서 장소를 창고명으로 지정을 하고, 저는 그냥 스페이스 약자를 써서 숫자 넘버링을 해가지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구리 창고에는 뭐 프린터를 관리하겠다 해서 그에 대한 뭐 구분값을 넣어줬고, 비고를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창고 비밀번호 이렇게 적는다던가, 담당자 명을 적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봤고, 이제 그 다른 데로는, 어, 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창고를 구분을 쳤어요. 뭐, 생산을 할 창고라고 하면, 뭐 제품 같은 경우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작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모품 같은 거를, 일부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작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창고를 관리하겠다. 실제로 창고가 아니라 정말 적재되어 있는 창고가 아니라, 완제품이 되기 전에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고의 흐름 관리를 하기 위해 생산 창고, 완제품 창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 예시로 이런 거를 만들어 놨고, 그 외에 뭐 임대품이라던가 뭐 판매품, 그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져야 될지, 뭐 임대품 창고, 판매 창고 아니면 소모품도 뭐 기계가 아닌 소모품도 임대용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판매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제품에 대해서 적재된 재고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창고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줘봤습니다. 어, 창고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분류라는 이제 코드를 만드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분류는 다 아시긴 할 거예요. 품목을 이제 카테고리나 그룹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코드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등록하는 화면도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아까처럼 그
임의의 코드를 부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유 분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명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되고, 비보나 추가 항목은 동일해요. 그래서 분류라는 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게 되면 토너를 구매했을 때, 이 토너가 뭐, 여러 뭐 잉크젯이 될 수도 있고 토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너가 국내에서 받은 토너인지 해외에서 받은 토너인지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 분류라고 하면 그 위에 더 넓게 쓰이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보게 되면 제가 밑에다가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제가 제조사명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코드는 제가 그 프린터라고 해서 그냥 P 약자를 쓰고 뒤에 넘버링을 붙였고 그 다음에 제조사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그 뒤에다가 나중에 어, HP 토너명의 품목을 만들 때 이 카테고리를 쓰기 위해서 제가 분류명을 이제 HP라고 해놓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제조사로 다른 것도 만들어 놓고 맨 밑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상위 카테고리를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만들어 놓은 여기에 카테고리를 여기 상위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새로 만든 카테고리 상위에 있는 거죠. 그거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 품목을 만들 때 그 품목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이게 제조사예요. 코니카 미노타 제조사인데 어떤 토너 제품이라던가 기기가 들어올 때, 이 제품들은 코니카 미노타일 거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 위에 더 상위, 이건 해외에서 들어온 거고, 아니면 국내에서 들어온 건데, 이거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상위 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항목은 이제 비고 동일하게 비고를 적어 놓으실 것들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려움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룹 큐 기입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재고 관리용은 아니고 품목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목을 만들었을 때 여기 품목이라는 코드 관리는 품목을 진짜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목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 그리고 품목이 위치를 지정할 창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규격이 들어갈 것들 이거를 지금 메뉴를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한 부분에서 비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룹 규격이라고 하시면 이제 규격을 여러 가지 쓰실 거 아니고 프린터라고 하면 뭐 한 대, 두 대, 세 대가 될 수도 있고 토너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로 구분을 해서 블랙 CMY가 됐을 수도 있고 어, 뭐 드럼 같은 경우는 뭐 블랙 칼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이제 품목에 따른 규격이 따르잖아요. 근데 단일 품목이 아니라 그룹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여서 이제 규격을 만드는 이제 코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시가 임대업체지만 의류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 티 한 장을 했을 때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규격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사이즈라는 규격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규 등록하는 화면이 있고요. 앞에 동일하게 이제 이미 코드를 이제 부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규격이 들어갈 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들어갈 규격에 대해서 이제 그룹으로 들어갈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넣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만든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은 토너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토너하고 넘버링에 임의적으로 이제 코드를 부여를 했고, 규격명은 세트로 지정을 했어요. 뭐, 세트로 지정을 했고, 세트를 뭐 만들려고 하면 토너에는 한 세트가 블랙 CMY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세트를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블랙 CMY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에를 따와서 1, 2, 3, 4로 코드를 한 번 더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을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룹으로, 그러니까 단일이 아닌 세트로 이제 만들어야 될 건 여기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뒤에 가서 품목 관리라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셔서 품목 관리로 좀 넘어갈게요. 기존에 저희 거 쓰셨던 분이나 아니면 다른 ERP를 쓰셨던 분들은 코드 만드는 충분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품이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이제 품목을 만들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 저희도 동일하게 이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만들었던 그 코드 관리에서 이제 만들었던 창고라든가 규격 그리고 이제 아까 카테고리 같은 게 지금 이 품목을 만들 때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규 등록하는 화면이고, 품목 코드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임의로 실제로 관리하실 코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톤하면 T, 뭐 드럼이면 D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넘버링으로 적고 그다음 품목을 만드는 품목명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분류는 아까 그 코드 관리에서 분류를 만드셨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이제 분류를 지정해서 이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토너라는 거를 만들 때 어떤 토너인지, 뭐, 어느 제조사 토너인지, 아니면 유통이 어디서 유통이 된 그런 토너인지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미리 앞에서 만들었던 거를 안 만드셔도 품목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코드 관리에 있는 코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만드셔 넣으면 코드 재고 관리라던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까 다르게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ERP적으로 정의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참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이메일을 통해서 매뉴얼에다가 첨부를 드렸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짓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정의 내린 것들을 다시 한번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재고 관리 여부는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운송비 같은 경우 코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굳이 재고 관리를 안 하시니까 미사용하시면 되고, 소진되거나 물건이 메인 매출이 되는 것들을 사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재고, 이제 허용, 미허용이 있는데, 어, 마이너스 재고를 허용하게 되면 매입이라고 해서 구매된 재고가 있어야지 매출이 이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재고를 이제 허용으로 하시게 되면 매입, 구매된 재고가 없어도 매출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제로인 재고에서 이제 마이너스 단위로 찍혀서 재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 규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에 따른 컬러라던가, 뭐, 사이즈라던가, 뭐, 이런 규격에 대한 걸 단일로 넣을 거면은 이제 품목을 만드실 때마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룹 규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그룹 규격을 미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해당 규격을 선택해가지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와서 해당 품목에 따른 규격까지 포함해서 코드를 각각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9010이라는 토너라고 기재를 만들어 놓고 규격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 본 대품목을 포함해서 B, C, M, Y의 규격이 포함된 코드를 추가로 4개를 더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품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뭐 9010 뭐 프린터 기계는 하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위 규격으로 해서 뭐뭐 대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고된 금액, 그러니까 토너든 드럼에 입고된 금액, 출고된 금액, 그 소비자에서 나가는 금액을 기입을 해주시면은 제품의 금액 관리가 용이하실 것 같고, 검색어는 이 코드를 검색하기 위한 코드 이제 검색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뭐 호환되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꼭 9010 잉크라고 해서, 아니, 9019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호환이 된다던가, 뭐, 뭐 그런 것들 기재를 대부분 많이 쓰시더라고, 호환되는 것들. 그런 거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품목 관리에서만 검색이 되는데, 제가 추가로 만약에 그 전표 입력할 때도 이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2차 때 아마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고나 추가 항목도 아까처럼 메모장처럼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렬로 쭉 쓰셔도 되시고, 항목별로 기정을 하셔서 좀 정리하셔서 여기 내용을 기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만드시면 되고, 제가 코드 만들어 놓은 거를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HP9010, 아이고, 이건 아니다. HP 잉크라고 해서, 코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그 하위 아까 그룹 규격을 적용을 했어요. 블랙 CMI를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대표 품목이 만들어지고 BCMI라고 해가지고 요게 코드가 각 5개가 만들어서 그룹으로 만들면 본 어, 코드랑 규격이 포함된 코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어, 재고 관리 방식이 대표 품목이 있고 규격별이 있어요. 어, 이제 대표 품목이라고 하면은 그 대표가 되는 품목에서 이제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고 뭐 소진이 되는 거 며 규격별로 했을 때는 분산해서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품목이라고 하면 HB9010이라는 그 잉크로만 이제 되는 대표가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 품목으로만 재고가 10개가 되면 여기서 소진되는 것들이 대표 품목으로 해서 다 소진이 되는 거고 규격별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재고가 잡히게 되고 그에 따른 입력을 했을 때도 각각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사용했던 거나 다른 ERP 시스템에 충분히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추가된 부분만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입력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크게 어떤 기능이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지금 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무용 기기들을 좀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절감을 운영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된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주셨고, 그거를 수렴해서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했고, 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 설명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다 보니까, 요구했던 부분들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시다가 뭐,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조금 더 추가됐는 부분들 말씀을 주시면 이 차트 다시 한번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등록하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자산에 대해서 등록할 건데, 이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이제 품목을 아까 만들었던 품목에서 선택을 해서 넣어줄 건데, 지금 카테고리가 많아요. 근데 전 전체로 해서 품목을 선택을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HP 프린터라고 이제 프린터를 이제 라고 해서 품목을 만들어 놨고요. HP도 이제 여러 대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HP 프린터도요. 거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일단에 작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HP 프린터에서 뭐 9010이라고 하면 9010 10대가 다 15, 100대씩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코드별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코드가 그 임의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숫자로는 뭐, 텍스트는 넣으셔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뭐 90도 100대라고 하면 HP 뭐 해서 뭐 0001, 뭐 0002, 0002 뭐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제조사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에 대한 모델, HP에 대한 모델명 여러 가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9010 있을 수도 있고 8710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모델명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그 고유 시리얼 번호가 있잖아요. 프린터 시리얼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그 뒤에 프린터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구도로 좀 설명을 등록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산의 시리얼 번호를 직접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모델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무실에 사용하는 상태인지, 임대 중인지, 아니면 뭐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수리가 되어 있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창고는 이제 뭐 임대 중인 거는 뭐 거래처 나가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어디 위치에 이제 있는지, 창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만든 코드에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창고에 이 제품이 적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 창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취득 일자는 이 제품 취득된 거 뭐 기재해 주시면 되고 취득된 원가 뭐 구매하신 거 원가 적어주시면 되고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는 조금 회계적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거를 얼마큼 사용을 했고 그거에 따른 현재 가치가 이 기계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수동으로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이 계산이 되게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드려놨으니까 그건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항목은 메모장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 자산에 대한 메모 하실 부분 항목 넣어주시고 메모할 부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첫 단에 입력해줬던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이력을 수동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 넣을 수가 있냐면 어, 매입 매출이라던가 임대 매출이라던가 AS 이력을 그 자산의 이력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뭐 이 프린터라고 하시면 이 프린터에 들어간 매입된 금액, 매출된 금액, 임대가 발생된 금액, 그리고 AS 어떤 건이 AS가 됐고 처리 과정들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 계속 쌓이면서 이 이제 금액이 얼마큼 수입액이라든가 지출액이라든가 아니면 AS가 얼마나 발생이 되어서 기계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까지 이렇게 이력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력으로 보시고 입력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장점이 저희 모니터링 되는 것들이 있고 앞에 계약서를 이제 입력해 놓은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자산 등록된 거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산 목록을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에 가시게 되면 라고 하면 9010이라는 아까 제가 자산을 이제 임의로 만들어 놨고 얘를 지금 모니터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신규 등록도 가능해요. 모니터링 들어오시면 자산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산 등록, 또 아까 기입해야 됐던 거, 제조사라던가 모델명이라던가 시리얼 번호를 수동으로 기입해야 했던 부분들을 모니터링에서는 자동으로 연결해 주시고 일부 선택값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링 프린터를 연결을 해서 자산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어 그러면 자동으로 AS를 뭐 담당하시는 분야 대표님들이 AS를 이제 입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AS를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안 되고 대표님들이 AS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셨던 부분들은 자동으로 AS 부분이 자산에도 연결이 돼서 자산 이력으로 해서도 같이 이력이 남아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자산 연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서도 저희 자산 이제 연결이 가능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뭐 계약서를 연결하실 수도 있고 저희 계약 현황 가셔서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 계약서 화면 넘어가시잖아요. 계약서 화면 넘어가시면 그 품목 밑에 보시면 자산 연결하기가 있어요. 그 연결 해지도 가능하고 연결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자산을 연결하시게 되면 어, 그 아까도 제 자산 연결되면은 그것도 동일하게 임대 매출이 자동으로 저희 시스템에서는 계약서를 발생하고 자동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자동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자동으로 발생된 이제 이력들이 자산에도 이력이 돼요. 그래서 자산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도 자산의 이력으로 해서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연결된 거는 수동으로 어, 매출을 입력해주지 않으셔도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또 어, 여기 프린터마다 이제 계약서마다도 그냥 모델명만 입력이 되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되는 계약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랑 계약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자산으로 등록을 하면 같이 연결이 되세요. 그러면은 연결 여부 보시게 되면 지금은 프린터 모니터링 모델만 지금 등록이 된 거고 밑에는 계약서만 연결이 된 건데 계약서랑 프린터를 연결을 하시려면 각각 두 개 다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모니터링도 하면서 계약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한 번만 등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두 개 다 동시에 기입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이력들이 AS 이력도 그렇고 매출도 이력도 자동으로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력 추가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출 연결한 때 어, 지금까지 그 전표에다가 입력해 놓으셨던 그리고 아니면 자동 임대 매출 발생된 것들 여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연결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저장하시면 이렇게 이력들이 저장이 되고, AS 같은 경우에도 모델명이나 거래처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AS 접수된 거 연결하시면 저장해서 이렇게 이력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등록된 자산들 대부분 이제 복사기가 되실 것 같고 이제 프린터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 자산관리라는 메뉴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프린터에 대한 비용 절감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선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비용 지출이요? 그러니까 그 자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네. 아까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메뉴에 전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매출이 됐을 수도 있고 매입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산관리에서, 이미 입력된 자산에서 이력 추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자산에만 저희가 들어갔고, 그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2차시 이제 개발 예정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거든요. 아니면 거래처를 등록을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게, 어,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업체명을 이제 본사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산에는 연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지금은 매출에서 마이너스 기능이 없는데, 그것도 요청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서라던가 매출에, 아까 메인 매출에 수정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요청 들어놓은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이드 드리는 부분이, 어, 반, 반, 반품 처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반품 처리를 해놓고, 그 금액적인 부분은 반환 처리는 해놓고, 금액은 이제 0으로 맞춰놓으라고 해가지고, 한 점표에서만 처리가 되죠.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해당 점표를 뭔가 입력을 해놓으시고 마이너스를 쳐야 되면 마이너스 기능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이거에 대해서 영원 처리를 좀 해놓으시고, 어, 그 금액에 입금된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환으로 해가지고 결제할 때 반환으로 좀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환불 처리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개선이 지금 종표라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지금 당장 쓰시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리면 그 전표 입력된 거를 영원 처리해 주시고 수령 연계 처리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결제하셔서 결제 처리, 반환 처리
환불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금액을 원장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 그 마이너스 전표를 치거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한 상태예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네. 아마 저희가 웬만하면은 이 전표 부분 상반기 때 다 수정하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매출 생성하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요. 혹시 보셨을까요? 여기 가능하시거든요. 저희 경작서에서 전표 생성. 주소에서 전표 생성 가능하세요. 네네. 저희가 명절 지나고도 한 번 더 교육을 할 거고, 지금 명절이나 연말이나 또 작년 거 회계 이제 마감하시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으셔서 한해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준비를 좀 더 해서 명절 지나고 다시 한번 교육을 다시 한번 진행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 기간 동안 좀 기입하실 수 있는 거 좀 기입을 해보시고, 테스트도 좀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선을 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네. 네. 아, 상담님, 상담 노트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세요. 일자별로요. 해당 거래처 들어오셔서 상담 노트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 관리에서 상담 노트. 다른 거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네. 다른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가 5시에 마감을 조금 할게요. 그때까지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화면 설명드렸거든요. 보면은, 어, 자산 관리 보시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 에이전트 설치하시게 되면 모니터링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모니터링 들어오시게 되면 모니터링 모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산 연결 또는 자산 등록이 있어요. 아까 그 화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자산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냥 바로 등록하시겠다 하면 자산 등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제조사, 모델명, 자산 시리얼 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 일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력들은 이제 자동으로 뭐 AS 발송되는 것들 자동 접수될 거고, 해당 건에서 이제 계약서랑 모니터링 연결돼 있으면 임대 매출 발생되는 것들도 이력들이 쌓일 거예요. 그 해당 모델이 다른 업체로 가서도 이렇게 이력들이 쌓이면서 이 모델로 인해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이 됐고, 뭐 매입이나 지출이 얼마나 발생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시기 편하시겠죠. 직원분들 조금 귀찮겠지만 대표님들이 매우 좋아하실 기능 같아요. 내가 이 기계로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어, 창출했고 아니면 손해가 얼마였고 AS가 얼마건 발생됐고 이런 거 이제 대표님들만 네, 그쵸.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메뉴고 요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계약서에서도 그 자산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계약서 등록해 놓은 게 있으시면 네, 자산 연결하시기 하시면 이제 선택하시면 일부 데이터 값은 등록 이제 따라와지고 그에 따른 일부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임대 매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또 자산 이력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계속. 꼭 그 임대 매출이나 프린트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그런 것도 기재를 하셔도 되시고 다른 이제 ERP 쓰시는 분들은 이카운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어서 쓰시더라고. 임대뿐만 아니라 이제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긴 하시겠죠. 그런 것들도 입력을 하셔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DNC 선수 물어보신 게 지금 자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건가요? 그 자산에는 자산 하나에 계약서 하나가 연결이 되거든요. 아, 네. 그냥 그 계약서가 프린터가 여러 대가 그냥 시스템 분이신 거죠. 여러 대가 있는데 이거를 해지하실, 예. 여기 보면 그냥 해지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취소, 편집, 해지.
뭔가 실제로 전산에 기입하기 좀 어려우시면 저희 테스트 계정에다가 테스트를 몇 번 해보셔도 되거든요. 계정 필요하시면 채널에 남겨주시면 남겨드릴게요. 그쵸. 지금 이 날짜가 지났잖아요. 이 계약서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미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어, 그냥 지금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날짜가 말일자예요. 그럼 이번 달까지는 청구를 하고, 만약에 이번 달까지 청구를 하고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게 되면, 어, 이미 매출이 발생이 안 됐는데 해지를 하시게 되면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된 다음에 해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 나중에 이 누락이 될까 봐 염려가 되시면 매출을 먼저 등록을 해주세요. 매출을 등록을 해주시고 정기로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 정기적인 매출은 정기적인 매출로 두시고 매출을 먼저 발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계약, 그 결제일이라든가 세금 계산서일, 거래명세서일 자동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매출을 발생을 미리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 지정된 날짜에 난 이제 날짜에 아마 출금이든 계산서는 발행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그 방금 만든 계약서 건만 해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몇 달치 건도 그렇고요. 이해 가셨나요? 네네. 미리 정기 매출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지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오늘 자산관리나 이런 게 좀 교육 일찍 됐고,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자산관리 외에 한 10분 정도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조금 알고 싶은 거라던가 기능이 되는지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교육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사무 처리하는 게 많아서 교육을 자주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교육은 부장님이 이제 그 2주에 뭐 매달 뭐 주에 2번씩 하시는데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 뭐 저한테 궁금하셨던 뭐 자세한 부분이라던가 상세 부분이라던가 고급 기능이라던가 문의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참 저희 업데이트 되는 내용 공지사항에 항상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매뉴얼도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업데이트 되시면 메뉴 잘 봐주시고 그래서 업무하시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매뉴얼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올라와져 있어요. 메뉴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데이트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 기능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만큼 매뉴얼이 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들어오는 메뉴들은 제가 업데이트는 하고 있고, 조금 개선된 부분도 조금 늦게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매뉴얼에서 참고를 하시면,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 그 카카오 채널에다 남겨주시면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개정 과목 말고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 추가하는 이제 명절 필요가 지나고 없잖아요.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다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할게요.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또 그 외에 또 신분적인 부분도 2월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할 거고 제가 신규 회원들 뭐 교육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 진행하는 거 아니면 지속적으로 교육 진행할 거니까 그때 가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궁금한 게 없으실까요? 혹시 조금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일찍 종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담당자분이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교육도 진행할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잘 사용하시는 거르치셔가지고, 이미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다음 교육 때도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교육되면 다시 이메일로 해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